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 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고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라이온하트 연결 편입 효과라든지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 잠재력이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왔고, 얼마 전에 그 3분기 관련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연결 영업 실적은 매출이 4,662억 원으로 분기별 260%, 그러니까 2분기죠. 많이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한 428% 정도가 성장한 427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딘이 6월 29일 날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3개월 동안 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증가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출은 한 10% 정도 더 넘겼지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매출이 초과한 것 같은 경우는 오딘 한국 버전이 뭐 일평균 매출량이 36.5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으나 뭐 32억 정도, 32억 5천만 원 정도로 대폭 초과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13% 정도 미달한 것은 지급 수수료의 뭐 예상치 대폭 초과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딘의 개발사 로열티 수수료율이 예상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오딘 개발사 라이온하트는 그 21.58%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서 지분법 대상 자회사일 뿐만 아니라 30% 정도 가량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잠재적으로 동사 연결 대상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라이온하트에 대한 개발사 로열티 수수료율이 예상을 초과함에 따른 영업이익이 예상치 대비 미달이 실적이 뭐 미달이 됐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달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3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당사 종전 전망치를 초과한 것이나 뭐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동사는 11월 1일이었죠. 라이온하트에 대한 콜옵션 행사로 지분을 30.37% 취득을 하면서 총 51.59% 정도의 지분율로서 연결 대상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로열티라고 해서 라이온하트 쪽에 뭐 지불했던 그 금액이 자연스럽게 연결 그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다시 카카오 게임즈로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연결 편입이 상당 수준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딘 IP 내재화를 그 다음에 뭐 라이온하트의 개발력 그 내재화 측면에서도 상당 수준 가치 상승 요인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적 측면만 본다라고 해도 라이온하트가 연결 대상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오딘 매출에 대한 개발사 로열티 수수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연결 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라이온하트가 카카오 게임즈랑 좀 다른 회사다라고 했을 때에는 라이온하트 쪽으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자회사한테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금액은 영업으로 넘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사 추정치 시뮬레이션 뭐 2020년 영업이익 전망이 2,060억 정도에서 5,536억 정도로 168% 상향을 했고요. 2020년 순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도 190억, 1,900억 정도에서 3,997억 정도로 한 102% 정도 상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라이온하트를 이제 편입하면서 발생하는 가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 2022년은 지배주주 순이익 전망치가 2,100억에서 3,200억 정도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실적 모든 부분에서 다 가치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 번에 40% 정도 가까운 금액을 상향을 한 겁니다. 일전에도 뭐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여기서 리포트들이 나왔을 때 목표 주가를 9만 원 이런 식으로 낮췄잖아요, 목표 주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은 게 아니라 이쯤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슈가 나오고 브리핑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까지는 좀 지켜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대로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라이온하트 연결 반영 전에 2022년 그 지배주주 EPS 대비해서 PER이 42.7배로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일단 라이온하트 연결 반영 후에는 뭐 28.9배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배 가까이는 아니죠. 꽤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게임 대장주 목표 주가 산출 시에 적용하는 PER 같은 경우는 2022년 뭐 지배주주 EPS 대비 20배 정도 중반 수준이나 동사 목표 주가 산출 시 적용되는 PER은 20배 후반 수준으로 20% 정도의 프리미엄을 부과한 것으로 NFT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부분의 성장 그 잠재력을 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NFT라는 단어가 어디로 연결이 돼요? 게임으로 연결이 되고 엔터로 연결이 되고 OTT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NFT 그다음 메타버스가 온전히 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과 같이 손잡고 성장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라든지 NFT 쪽에 좀 진출을 한다,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렌즈 게임즈와 그 가상화폐 보라코인 발행사 웨이투빗이 이제 합병을 했죠. 그래서 웨이투빗 같은 경우는 NFT 게임 개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라코인 ICO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투빗은 그 NFT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고요. 다수의 개발 스튜디오를 통한 게임 IP 확보, 그 다음에 게임별 나만의 캐릭터를 제작을 하고요. 카카오 엔터의 아이돌 라인업이라든지 팬아트라든지 VX의 뭐 골프 예약권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게 NFT랑 메타버스 쪽으로 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회사는 기본적으로 게임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신작들은 꾸준하게 나와야 되고 그 신작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응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깔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좀 나오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나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우마무스메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꽤 성공을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공력,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좀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기대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분기가 아니죠. 하반기죠. 하반기는 오딘이 책임졌습니다. 매출을. 그리고 올해 2021년 3반기는 엘리온이라는 게임에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엘리온이라는 게임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실적을 책임지고 있는 오딘은 굉장히 큰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1분기에는 뭐가 있나? 우마무스메 이 게임이 오픈이 되면서 거기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책임을 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전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요 박스 안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뭐 지수도 밀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카카오라는 그 그룹이 정부 규제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도망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매수를 이미 다 했다라면 지켜보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에서는 조금 들어가 봐도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릴 수 있고 이 당시에 나왔던 리포트의 목표 주가는 요만원 정도였거든요. 한 9만원 정도였는데 우리는 여기 보지 말고 요 라인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고 이 언저리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거의 한 10% 정도 올라갔다가 쭉 밀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좀 많이 밀렸죠. 지수가 거의 오전에 갭으로 뛰고 나서 계속해서 장 막판까지 좀 밀렸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형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 라인이다라고 했지만은 거의 근접하게 왔었습니다. 근접하게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부터 분할로 매도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허브경례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게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받아보시고요. 이 영상 안에 저희가 그 재료 브리핑이라든지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요거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